더 많이 실수해 볼 걸 그랬다.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5시간을 꼬박 달려야 서울에 도착하던 시절, 부산 동쪽 끝 바닷가 마을에 살던 촌놈이 서울 서쪽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부모님 몰래 틈틈이 연습하던 춤을 이제는 마음껏 출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강의실보다 동아리방을 더 자주 기웃거리던 촌놈은 학과 공부보다 춤 익히기에 시간을 쏟았다. 그때는 수업을 빼먹고 동아리방에 눌러 앉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대학에 아직은 낭만의 끝자락에 남아있던 시절이었다. 그때 한창 드나들던 댄스 동아리에는 별난 선배가 여럿 있었다. 그 가운데엔 커다란 스포츠카를 학교 안까지 몰고 들어오는 선배도 있었다. 그 선배의 한 달 용돈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난다. 내가 다니던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 남짓이었으니 그 선배의 씀씀이를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다. 여럿이 한데 어울려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보면 밤늦은 시각에 의례 그 선배가 나타났다. 연습용으로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 사이로 부흥하는 스포츠카 특유의 배기음이 들려오면 우리는 추던 춤을 멈추지 않은 채 문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문이 활짝 열리고 선배는 경쾌한 걸음걸이로 우리를 향해 걸어오며 외쳤다. 가자! 기다렸다는 듯 다들 입구를 향해 달려갔고 선배는 그런 우리를 몰고 단골 밥집으로 갔다. 밥도 팔고 술도 파는 그곳에는 갖가지 크기의 테이블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되는 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 와글와글 떠들고 있다 보면 뭐든 마음껏 주문하려는 선배의 호기로운 외침이 들려왔다. 그러면 한껏 신이 난 우리들은 격렬하게 몸을 쓴 뒤 무장 해제된 먹성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닥치는 대로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다. 눈앞에 가득 놓인 밥과 음식에 반주로 걸친 술이 한 바퀴 돌고 나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젊음을 마셨다. 20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자유롭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타고난 성향 자체가 걱정이 많고 조심스러웠던 나는 그 빛나던 시간을 길게 누리지 못했다. 좀 더 즐기고 만끽해도 좋았으련만 고질병처럼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춤 연습이 끝난 뒤 밥만 간단히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더 있으라고 붙잡는 손길에도 꿋꿋하게 대답했다. 그만 가봐야 해. 당시 중앙도서관에는 밤새 운영하는 열람실이 있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서 열람실 한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는 늦은 시간까지 밀린 공부를 했다. 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면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정신 차리자. 까딱하다간 뒤처지고 말 거야. 그때 나는 스스로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양쪽 세상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을 뿐이었다. 춤과 노래가 흐르는 자유로운 세상과 책과 공부로 가득 찬 답답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온전히 머물지 못한 채 매일같이 조바심만 내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사람이 당시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였다. 연습실과 도서관을 오가며 동동거리는 나를 보며 여자친구는 매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좀 더 여유를 가져보라고 조심스레 말을 해주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믿고 싶었다.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살다 보면 대학을 졸업할 즈음엔 좋은 시절이 날 기다릴 거라고 말이다. 생각해보면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 외침을 무시했다. 스스로를 구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풋풋하지만 위태로웠던 20대 시절의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이렇게 계속 춤을 추다 보면 부모님이 언젠가는 실망하시겠지. 당장은 공부하기 힘이 들지만 나중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주위에서 분명 대단하다 말하겠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엄두는 내지 못했고 정작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는 뒷전이었다. 그저 하루하루 실수 없이 사는 게 최선이라 여기며 그 시간에 버텼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게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인생의 어느 부분을 되돌아보아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이 나타났다. 열고 보니 나쁜 일이 기다린다고 해서 끝까지 잘못된 결과로 남는 것도 아니고, 행운이라고 여겼던 일이 나중에는 불운으로 바뀌는 경우도 허다했다. 착실하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겼던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고지식한 생각은 뒤늦게 나를 고생시켰다. 진즉 치러야 할 방황을 졸업할 무렵에야 겪었던 것이다.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내 방황의 꼬리는 길었고, 이리저리 부딪히며 온갖 실수를 저지른 후에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렴풋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일까? 한창 크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아내가 걱정할 때마다 나는 툭 던지듯 이야기한다. 그냥 두자. 실수도 자꾸 해봐야 늘지. 두 번째 책을 내고 한 달쯤 되었던 때였다. 출판을 기념한 행사가 있던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목이 잠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실수였다. 사람들 앞에 나설 일이 많을 땐 목을 아껴야 했는데 이틀 전에 있었던 강의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고 말았다. 도라지 액기스도 먹고 꿀물을 타서 마셔보기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약속된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오고 나는 결국 그 상태로 무대 위에 서야 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등 뒤에서 땀이 흘렀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단 입을 열었는데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할 만큼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생각했다. 망했구나.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심정으로 겨우 앞을 보았다. 크지 않은 행사장에 관객이 절반쯤 들어차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다. 내가 던진 말이라고는 길지 않은 인사뿐이었는데 다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내 얼굴을 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순간 어리둥절해졌다. 목이 아프다 보니 평소보다 어눌하게 말을 꺼냈는데 그게 관심을 끌었던 모양이었다. 혹시나 싶어 한마디를 더 해보았다. 여전히 텁텁한 목소리였지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다. 의외였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내심 당황해하며 느릿느릿 말을 이어갔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이 휙휙 바뀌는 게 보였다. 여느 때보다 만족스러운 강의를 마치고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날 이후 강의를 해야 할 때 몸이 좋지 않아도 더 이상 겁이 안 난다. 그럴 땐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낸다. 여러분, 운이 참 좋으십니다. 제가 몸살기가 좀 있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겠지만 오늘 강의는 재미있을 겁니다. 몸이 좋지 않을수록 말을 잘하는 버릇이 제게 있거든요. 실수도 자꾸 해봐야 는다. 실수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의 크기도 덩달아 커진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내가 살면서 저질렀던 최대의 실수는 생각이 너무 많았던 거였다. 모든 경우의 수를 꼼꼼히 따져보고 일일이 대비책을 세워놓을수록 인생은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굴러가곤 했다. 피하려고 하거나 미뤄두어도 일어날 일은 어차피 일어난다. 실수도 마찬가지다. 아예 하지 않으려면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상책이다. 뭔가 하려고 들면 실수는 세트로 따라온다. 삶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순간은 언제나 새롭고 낯설다. 그렇게 하나하나 겪어내며 단단했던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게 인생인데 예전에 난 그 사실을 몰랐다. 어떤 문을 열어야 실수를 덜할까 고민하느라 더 많은 문을 열어볼 기회를 놓치며 살았다. 지금까지 했던 실수들을 떠올리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만큼의 실수를 하게 될 거란 점이다. 나는 원래 호기심이 많다. 뭔가 관심이 가면 금세 달라붙어 해보는 편이다. 호기심의 개수만큼 실수도 자연스레 늘어가는 것. 그것이 내가 알게 된 인생의 모습이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힘이 들었다. 좁은 하숙방에서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아침이 밝았구나. 오늘은 하루를 또 어떻게 버텨낼까? 요즘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침이 밝았구나. 오늘은 또 뭘 해볼까? 그때보다 딱 2배의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딱히 현명해진 건 아니다. 그저 실수하는 게 덜 두려워진 것 뿐이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는 일은 그만두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하나하나 처리하며 하루를 보내곤 한다.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정도일 거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라 애를 써도 여전히 실수가 많다. 그럴 땐 생각한다. 아, 실수했다.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볼까? 여전히 무표정할 때가 많지만 마음이 편안해지니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다. 아무래도 그런 변화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빨리 눈치채는 것 같다. 햇살이 쏟아지는 한낮, 소파에 기대어 한창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였다. 나도 모르게 멍해져서 뭔가 생각에 빠져 있었나 보다. 그때 문득 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지금 또 재미있는 생각한다. 퍼뜩 정신을 차리고 보니 놀고 있던 아이들이 싱긋 웃으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얼른 내려가 2 아이를 껴안고 바닥에서 한꺼번에 뒹굴었다. 그러다가 온몸에 먼지가 묻는다고 아내한테 타박을 들었지만 그래도 함께 깔깔거리며 계속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즉 더 많이 실수해볼 걸 그랬다. 그럼 좀 더 빨리 행복해졌을 텐데 말이다.